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많았던 매수인들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요. 갑자기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완전히 사라졌죠. 전국 주택 가격은 수도권은 마이너스 0.25% 하락하였고요. 서울은 마이너스 0.19% 하락, 지방은 마이너스 0.16 하락인데, 전주 대비해서, 즉 2022년 9월 19일 대비해서 2022년 9월 26일 기준으로 한다면 이처럼 전국적으로 하락률이 더 증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의 하락률이 더 높다. 예를 든다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3에서 마이너스 0.25,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7에서 마이너스 0.19니까 서울 수도권의 하락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세 또한 매매 가격과 동반되어 같이 하락되고 있는데, 심지어 수도권의 34평 새 아파트 전세 가격이 1억 원대까지.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수도권의 아파트, 34평 아파트, 또 신축 새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무려 1억 원대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입주 폭탄이 낳은 역전세 같은데요. 경기도 양주 아파트, 신축 아파트 84제곱미터, 32평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세 매물이 1억 7천만 원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구축 아파트 84제곱미터, 32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물이 1억 3천만 원대까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참 경기도 양주 그래. 입주 물량이 이렇게 갑자기 터질 경우에는 그렇죠. 입주를 한다.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제 입주하는 시기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잔금 납부를 해야 되겠죠. 잔금 납부, 본인이 거주할 집이라면 본인이 그냥 잔금 납부하고 거주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거주할 생각이 없는 그냥 투자의 목적으로 산 케이스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구할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경기도 양주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자를 구하려고 보니까 세입자가 없어. 어쩜 이렇게 아다리가 그래요.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은지. 만약에 작년에 경기도 양주 아파트 작년에 입주를 하는 아파트였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죠. 그런데 올해 입주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또 입주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분위기, 지금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없지만은 또 세입자 구하기가 굉장히 또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세입자를 억지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세입자를 억지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죠. 전세 가격을 하락시키는 거죠. 정상적인 전세 가격이 3억이라면 2억 5천으로. 2억 5천으로 했는데도 안 나가네? 그러면 2억으로. 2억으로 했는데 안 나가네? 그러면 1억 7천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이 정도로 떨어지면 그 인근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그렇죠? 더 난리지. 이왕이면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이왕이면 똑같은 전세인데 이왕이면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자 하는 게 또 전세 사는 사람들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집 구축 아파트 전세가 지금 1억 5천인데 차라리 2천만 원 더 보태가지고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32평 전세로 옮기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 이거 오히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전세 세입자 구하기 전쟁이 터지면 곧 이어서 구축 아파트 전세 세입자 구하기 전쟁이 더 크게 터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축 아파트 대규모가 입주하는 그 순간이 된다면 구축 아파트 전세까지 그냥 세입자 구하기가 난리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요 지역이 경기도 양주뿐만이 아니죠. 인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신축 아파트 84제곱미터 32평 아파트가 되겠죠. 전세 매물이 2억까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경기도의 전반적인 문제다. 그렇죠? 수도권 아파트의 전반적인 문제다. 검단 신도시까지 전세 금액이 32평 아파트 전세가 2억이라니까요. 응?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세 계약을 2억에 만약에 체결을 했다면 그렇죠. 4년까지 2 플러스 2년이니까
4년까지 이 금액에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세입자들 입장이라면 지금이 기회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지금처럼 이제 매수자 구하기도 힘들고, 또한 전세 세입자 구하기도 힘든 와중에 중요한 거는 내년도에 대단지 입주 물량도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가 이 정도 금액이면 내년에는 더 심화될 수도 있다라고, 아마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내년도가 더 매수자 구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전국의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은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달은 그렇죠, 상승이었어. 상승. 매매 금액과 전세 가격 상승인데, 이제 올해 9월 말쯤 되니까 오히려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이처럼 더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락폭이 점차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달 주택 통계에 의하면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07건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역대 최저라는 겁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이 몇 건 거래가 됐는지 이러한 이제 통계 자료를 이제 뽑지 않습니까? 이러한 통계 자료는 과거에는 이러한 통계 자료를 뽑지 않았는데요. 2006년도 이후 관련 통계, 즉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집계를 했다는 겁니다. 통계를 뽑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2006년도 이후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 미만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역대 최저치가 발생되었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2006년도 이후 최저라는 건 어떻게 보면 뭐 2007년도, 2008년도, 그렇죠? 2009년도 금융위기 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때 그 이후보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더 없다라는 사실. 야, 이거 뭔가 뭔가 섬찟한 분위기? 그래요. 그만큼 매수인이 없다. 그만큼 집이 안 팔린다. 여기에다가 입주 물량이 터지는 지역은 세입자까지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역별로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수도권은 13,883건이 거래가 됨으로써 작년 8월달 대비해서 66.7%가 하락하였다는 거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21,648건이 거래가 돼서 작년 8월달 대비를 해서 54.3%가 하락하였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집값이 너무 급등한 지역은 그만큼 주택 매매 거래량도 더 줄어들고, 집값이 그나마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비해서 적게 오른 거 아닙니까? 그나마 좀 실속 있는 사람들은 이때 뭐 지방을 좀 관심 가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그만큼 좀 줄어들겠다. 전반적으로 뭐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분위기는 안 좋다. 다만 서울 수도권의 분위기는 더 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점에서 앞으로도 서울 수도권의 하락은 지방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한 10월 중순에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는 가면 갈수록 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집값에 크나큰 문제가 또 발생될 수가 있으므로 현재 정부의 특단의 부동산 조치 이러한 특단의 부동산 조치 무엇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